광산저널TV 조영문 대표입니다. 오늘은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고 2023년 신년 설계와 구정 방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청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며칠 후면 음력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가뭄으로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요즘에 정말로 가뭄이 너무 심각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큰 가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호남 지역에 지금 가뭄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물전략 캠페인에 이제 함께 이제 동참해 주시면서 하루 물 사용량이 수돗물 사용이 한 50톤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5만 톤 정도 돼서 그래도 조금 이제 줄긴 줄어서 한 8% 좀 넘게 줄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이제 절수 전략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절수 저감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좀만 줄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30에서 40%가 절감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홍수기 전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략이라는 것은 평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제한급수를 할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막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하니까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전략,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략해야 된다. 앞으로 물부족 사태는 자명한 일인데 이건 가뭄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지속적인 캠페인, 지속적인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맨날 물 전략 얘기를 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물을 펑펑 썼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번에 우리 시민들에게 물의 어떤 소중함 또 어떤 기후 위기의 어떤 심각함 이런 것들을 좀 일깨우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가 걱정입니다. 바쁘신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산저널 TV를 사랑해 주신 광산 구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산저널 TV를 시청하시는 또 애청하시는 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청장 박병규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하시는 바 모두를 이루시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광산구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산 구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이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많이 내서 시민들께서 이제 체감하는 광산구가 더 발전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광산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지금 7개월 되셨는데 광산구가 남다른 성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정말 이제 우리가 행복한 한 해가 작년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도 작년만큼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각오들을 지금 이제 다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덕택에 광주시나 정부 평가에서 저희가 한 60개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지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랄지 또는 재난관리안전평가에서 국무총리상 또 이웃갈등 이제 조정 시스템 그런 것에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뭐 장관상을 이제 받았고요. 또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69개 자치구를 평가를 하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서 저희가 2위에 이렇게 이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이제 높게 이제 봐준 것이고요. 이러저런 아무튼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작년 한 해 저희가 각종 어떤 평가나 공모에서 받은 돈만 해도 200억이 지금 이제 넘습니다. 그래요.
혹시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상을 많이 타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는 우리하고 비교할 데가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광산구가 아주 그냥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는 광산구만 선택과 집중하는 언론인데 네. 매년 상을만 탔다고 해서 네. 이거 뭐 다른 데를 일일이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없고 네. 다 이렇게 타는데 나눠먹게 하는데 광산구만 상을 타는 것이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 대통령상은 하나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평가에서 네. 종합 경쟁력 2위를 차지하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공공자치연구원 원장님이나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천에서 지금 1위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그 아주 이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매년 거의 이제 1위를 인천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위들을 다른 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이제 광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조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국에서 유일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또는 이제 잘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도 다 우리보다 이제 못하고요. 특히 1위하고 1위 인천하고 우리 이제 광산구하고 점수 차이가 5점 차이입니다. 반면에 평균 점수하고 우리 광산구하고는 150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위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 그리고 나머지하고는 월등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런 2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으면 네. 사실 구청장님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 만들어서 네네.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한번 네.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자원과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힘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 첫 일성이 현장 소통인 걸로 기억합니다. 취임 1호 결재가 직접 민생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인데 40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접하셨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서요? 사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매번 할 때마다 늘 이제 새로운데 그 중에서도 계속 이제 고르고 골라서 고른다라면 몇 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흥동의 이제 무궁화 동산에는 거기가 좀 언덕길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91세대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민원을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억나고요. 또 우산동에서는 이제 6.25 참전용사인데 94세 된 어르신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또 이제 민원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거기다가 또 가시면서 뭐 영양갱이랑 사탕을 또 사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억나기도 하고 또 올곡동에 갔더니 우리 이제 고려인 동포께서 정말로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023년 민선 8기가 온전히 한 해가 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네. 방송으로 올해 구정 운영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작년 7월 1일 날 취임 뭐 일성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것은 뭐 2023년 과제도 이제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 상황 또 내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1.6% 정도 지금 경제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던데 그 정도면 우리가 최소한 한 40년을 통틀어서 아주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때 그리고 97년도 이제 IMF 때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만 1.6%를 도달하지 못했지 나머지는 다 더 높은 이제 경제 성장입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고물가와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2,000조를 지금 넘어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물가는 비싸고 경제는 이제 뭐 순환되지 않고 이러면은 줄도산 폐업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실업 문제까지 겹칠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광산구만의 대책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걸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공직자들께 이제 주문하고 있고 이런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과 더 가까이 정말로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충과 어떤 애환들을 좀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하고 그 속에서 아주 소소한 대책이라도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광산구는 복지 선도도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서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비한 복지망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사실 뭐 광산하면 복지하면 광산할 정도로 복지를 이제 선도하는 곳이 이제 광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민선 8기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광산이 그런 쪽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선 8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제 정책들을 지금 더 이제 육성하고 이제 발굴하고 또 뭐 이제 아무튼 이제 키워볼 생각인데요. 이제 휴먼하고 우리가 이제 앰뷸런스하고 이제 합해서 이제 휴블런스라는 걸 만들었죠. 휴블런스 센터에서 정말로 이제 약자들이 의료 이제 약자들이 또 이동 약자들이 병원에 이제 갈 때 이렇게 동행한다랄지 또 의사가 이제 왕진할지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우산하고 올곡동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광산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으면 장애인 이제 복지관이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신설해야 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집에서 너무 멀면은 이게 복지관의 효과가 이제 반감됩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에 복지관들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자. 또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제 임기 안에 100개 정도를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52개를 했기 때문에 뭐 임기 안에 하는 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이랄지 또 시설 그 복지관에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문제랄지 그러니까 이제 돌봄, 시설, 노동 이런 걸 종합해서 복지 재단을 좀 만들어서 통일된 이런 이제 복지 체계를 좀 갖춰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예. 부분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나 소상공인 활성화나 모든 부분에서는 사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돈을 써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청자만 나고 10원 갖고 서로 삼으면 10원밖에 안 남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외지에 돈을 써줘야 우리 지역 네. 활성화가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문화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찾아오는 광산을 좀 만들어야 이쪽에 이제 돈을 쓰는 건데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광주 송정역입니다. 광주 송정역이 그야말로 기차를 타는 사람과 내려가지고 어딘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만 있지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이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건 따로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시죠. 네. 아무튼 이제 우리 청장님이 복지 서비스, 복지 공공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대안 설립과 장애인 복지관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의 복지망을 잘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광주 전남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네네. 기후위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데 광산자들은 작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광산자는 네네. 집중적으로 누가 같이 하자고 안 하니까 예. 저는 이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산구의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분리배출 등 여러 가지 방향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는 뭐 광산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한다랄지 에너지 전환이랄지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대응은 전 지구적인 전 인류의 이제 문제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 행정에서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관이나 주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이제 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광산구는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기후 행동 어떤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행동을 실천하는 어떤 이제 활동가들을 이제 양성한다랄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가급적 이제 쓰지 못하게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뭐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정착된 것 같고 우리 광산구에서는 뭐 일회용품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뭐 커피 뭐 전문점이랄지 이런 데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줄이는 분위기고 그래서 다회용품을 보급하거나 다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아무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행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정책이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구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좋은 또 아이디어를 또 공모해서 그걸 이제 정책으로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만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계획대로 잘 되시면 좋겠고요. 네. 물 전략이나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등은 네. 결국에는 생활 속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물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가뭄 들었을 때만 할 게 아니라 생활 속 습관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100번 이제 동감했는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가뭄 때 홍수 걱정하고 홍수 때 가뭄 걱정을 하고 제가 저번에 칼럼을 한번 썼는데 아, 그렇지.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시 양성 평등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는데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한가요? 이것이? 뭐 저희 목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선 8기 핵심적인 그 가치가 상생인데요. 그 상생이라는 것은 너는 잘 살고 나는 이제 못 산다랄지 아니면 나만 살고 너는 그 못 산다랄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제 잘 산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젠더 문제도 이제 똑같은 상생의 어떤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그냥 남성 중심의 사회로 있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을 너무나 이제 당연시하는 이런 인식이나 문화가 꽤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교육이랄지 어떤 의식 전환이랄지 이런 다양한 어떤 이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바꿔낼 생각이고요.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하게 이제 소방 부서에다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게 38 여성의 날 때 하루가 아니라 그 주간을 정해서 광산 시민 모두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광주 시민까지도 이를테면 38 여성의 날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로 젠더 갈등 없는 이런 정말 행복한 모두가 상생하는 이런 광주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지금 준비해봐라라고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비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 질문지는 없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고향사랑 기부제. 네네. 지금 뭐 느닷없는 것이기도 하고 뭐 지금 뭐 핫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광산구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는 광산구가 매우 늦었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실제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도 못했고 챙기지도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게 출발을 했는데 몇 차례 저하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소방 부서 이제 담당자들하고 한 대여섯 차례 지금 토론을 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향들을 잡았고 또 그 업무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또 이관되기도 했고 사람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좀 기다려 주시면은 뭐 성과를 좀 내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다 했네요. 네. 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될 것으로 이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행정의 역할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뭐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뭐 그 금리로도 지금 이제 못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광산구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더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뭔지를 좀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알아내고 또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이런 이제 광산 또 광산 시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이런 이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부청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민선 8기 성공적으로 박병규 호가 네. 순항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산채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규 광산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광산저널과 광산저널 TV는 2월부터 지역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전반에 걸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태환 광산구의 의장님을 모시고 의회 전반에 걸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광산저널 TV 조영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